안녕하세요. 모여라 서학개미입니다. 오늘은 소셜미디어에서 정말 뜨거웠던 한 페니 주식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바로 유신테크놀로지, 티커명은 YASS입니다. 고위험, 고수익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마이너스 98.17%. 이게 지난 1년간 이 주식의 성적표입니다. 와, 이건 뭐 거의 모든 가치가 허공으로 사라져버렸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아니 근데 이상하지 않나요? 이렇게 바닥을 기다 못해 지하까지 뚫고 들어간 주식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60% 넘게 폭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미스터리입니다. 이게 정말 기적적인 턴어라운드의 시작일지 아니면 그냥 반짝하고 꺼질 불꽃일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5단계에 걸쳐서요. YAS라는 회사의 정체부터 시작해서 재무 상태, 그리고 최근 주가 폭등의 원인과 미래 가능성까지 아주 샅샅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이 유신테크놀로지 YAS가 도대체 뭐 하는 회사인지부터 알아봐야겠죠. 2018년에 중국 광저우에서 설립된 클라우드 서비스 회사입니다. 주요 사업은 중국의 오프라인 소매점들 있잖아요. 이 가게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공급망 관리 소프트웨어나 플랫폼 같은 걸 제공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국 소매 시장이라는 틈새를 노리는 초소형 기업, 마이크로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시가총액이 410만 달러 수준이에요. 전형적인 페니 주식이죠. 이런 기업은 본질적으로 리스크가 엄청나게 크다고 봐야 합니다. 최근 주가 흐름이 그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숫자, 재무 상태를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근데 이게 아주 재밌습니다. 완전히 상반된 두 개의 보고서가 있거든요. 그야말로 절망과 희망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2024년 회계연도 전체 실적을 보면요. 이건 정말 답이 없습니다. 암울 그 자체예요.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이 전년 대비 40% 넘게 그냥 곤두박질 쳤습니다. 순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 266%. 번 돈보다 쓴 돈이 훨씬 많았다는 거죠. 현금도 계속 줄줄 새고 있었고요. 사실상 생존 자체가 위태로워 보이는 그런 숫자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모든 게 최악으로 치닫고 있을 때 바로 다음 분기, 그러니까 2025 회계연도 상반기 보고서에서 정말 믿기 힘든 반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총 매출이 21%나 성장했어요. 물론 순손실 폭은 더 커졌는데 이건 나스닥 상장 비용 같은 일회성 비용 때문이니까 일단 제쳐두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전문 서비스 매출이 무려 169%나 폭증했다는 사실. 정말 경이로운 숫자죠. 이 차트를 보시면 이제 그림이 딱 그려지실 겁니다. 회사의 새로운 먹거리가 뭔지 명확해졌죠. 기존에 하던 결제 서비스 사업은 매출이 88%나 급감하면서 거의 망하다시피 했는데 이 맞춤형 CRM 개발 같은 전문 서비스 하나가 회사 전체 매출의 94%를 차지하면서 회사를 먹여 살리기 시작한 겁니다. 체질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회사의 체질을 바꾸고 죽어가던 주가를 단숨에 폭발시킨 결정적인 한 방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대규모 인수 소식입니다. 지난 9월 22일 AIS가 시장을 깜짝 놀라게 한 발표를 합니다. 바로 중국 CRM 업계에서 아주 잘 나가는 회사인 셀렛 테크놀로지의 지분 51%를 인수하겠다는 거였죠. 근데 이 셀넷이라는 회사가 그냥 작은 스타트업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기업용 소프트웨어 회사인 세일즈포스의 파트너 중에서도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 파트너고요. 고객사 명단을 보면 알리바바의 금융자회사인 엔트 인터내셔널 같은 쟁쟁한 기업들이 350개가 넘습니다. 기술력이 아주 탄탄한 회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YAS의 큰 그림은 명확합니다. 셀넷의 뛰어난 기술력과 전문 인력, 그리고 빵빵한 고객사 리스트까지 통째로 흡수해서 단숨에 레벨업하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번 인수의 핵심 목표입니다. CEO도 당연히 이번 인수는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발판이다 라고 좋은 말을 했죠. 그런데요, 시장이 이렇게까지 뜨겁게 반응한 데에는 사실 또 다른 이유가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밈 주식 현상입니다. 이 인수 소식이 발표되자마자 개인 투자자들이 몰려있는 소셜미디어가 그야말로 난리가 났거든요. 그 이유는 이 주식의 독특한 거래 구조에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포인트는 바로
적은 유통 주식수, 영어로는 로우 플로트입니다. 시장에 툴려서 실제 거래되는 주식수가 1280만 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주식에 갑자기 엄청난 호재가 터지고 거래량이 평소의 3.6배인 9100만 주까지 폭발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주가가 그냥 수직으로 솟구치는 숏 스퀴즈가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커지는 겁니다. 트위터 같은 곳에서는 이거 완전 로우 플로트 펌핑이다 이러면서 투자자들이 몰려들었던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을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볼까요? 이 야스라는 회사가 가진 강점과 약점, 그리고 기회와 위협 요인이 무엇인지 한눈에 보겠습니다. 보시면 강점과 기회, 약점과 위협이 아주 명확하게 갈립니다. 중국 시장의 디지털화 흐름과 셀렛 인수라는 강력한 무기를 얻은 건 분명한 기회 요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너무나 작은 매출 규모와 지속적인 손실, 그리고 무엇보다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거대 공룡들이 버티고 있는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건 정말 큰 위협이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점을 핵심적으로 체크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이 주식을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장기 투자 관점으로 접근할 것인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게임이거든요. 숏스퀴즈 같은 단기 모멘텀을 노린다면 거래량과 소셜미디어 동향을 봐야겠지만 장기 투자를 생각한다면 셀넷 인수가 정말로 매출 성장과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는지를 분기보고서를 통해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이 질문으로 기결될 것 같습니다. AAS는 이번 셀렛 인수를 통해 회사의 운명을 바꿀 게임 체인저를 찾은 걸까요? 아니면 이번 급등도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반짝 상승으로 끝나게 될까요? 인수는 분명 거대한 전환점이지만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앞으로도 YS처럼 흥미롭고 또 위험한 종목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깊이 있게 추적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